주동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표님께서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던데요. 이번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도 밝혀지기 힘들 것이다. 사고 원인이 거의 100% 전남 등 관련 지자체의 부정비리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의미로 지금 이 글을 올리셨나요? 이제 한마디로 그 전남, 광주, 전북 이 호남 지역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그런 표현도 좀 가끔 하고 그러는데 지역 전체가 일종의 공범 관계로 엮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무슨 저기 이 공무원 그리고 정당, 이 시민단체, 언론 뭐 이게 전부 하나로 엮여가지고 여기 어떤 지역 카르텔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심하거든요. 저기 그 이번에 저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약간 그 호남 지역에 특히 시장 논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경쟁, 투명성, 합리주의 이런 게 이제 작동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호남이 저기 그 산업화에서 좀 뒤처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그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산업 경쟁력이. 근데 건설업은 비교적 이제 노하우, 고도의 이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이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 그것도 여기 자체적으로 지역 자체적으로는 이런 그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사활을 좀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무안공항 참사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결과가 사고의 원인인지 이제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무안공항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줄줄이 뿌리가 드러나듯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지금 현재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이 무안공항의 비리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의 광주, 전남, 전북의 비리는 지역의 공무원, 기업 그리고 이런저런 시민단체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정치권까지 아주 촘촘하게 다가간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또 호남이 특수한 게 87년 체제, 지금 6공화국의 승리자이자 오너인 이게 좌파 연합인데 주사파하고 호남이 결합한 구조인데 여기서 핵심이 호남이에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무안공항 사고나 지금 이번에 문제를 가지고도 이 사고 명칭 가지고도 무안공항 사고냐 제주항공 사고냐 여기서 지금 제주항공 사고로 지금 덮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호남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안공항 문제 배후에 있는 호남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는 것을 좀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 여기 대처하고 원인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결국 호남이 지금 그 87년 체제에서 언터처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되고 있고 신성 불가침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이게 그 근처에는 밑바닥에는 호남의 이 이권 카르텔, 호남 패권이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요. 예. 새만금 잼버리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각종 비리와 유착 관계 이런 게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 후에 보면 근데 왜 이거에 관한 이제 수사라든가 원인 규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주동식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호남 지역의 카르텔이 그러니까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업체, 좌파 시민단체, 언론 여기에 경찰까지 광범하게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 부패나 정경유착 문제가 과거 역사 문제와 연결돼서 그 뿌리가 깊게 계속 작동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보세요? 예, 저기 그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사업 간접 사업비가 10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결국 잼버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같은데 인프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였다는 이제 명분이 새만금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뭐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뭐 새만금 항만 인입철도, 여기 하여튼 20조 원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이 조사만 하고 그 새만금 잼버리 문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진술만 받고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 내놓고 작성은 해놨다고 그러는데 600페이지가 넘고 있어가지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정부에서 발표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인데,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은 일종의 공범 네트워크가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됩니다. 지역민의 이제 묵인이 있어요. 광범위한 피해의식의 배경으로 5.18 그리고 산업화에서 소외됐다, 우리들이 피해자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 한미주의와 근대의 어떤 질서가 작동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이 앞세우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호남의 정체성이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호남이 반 대한민국 가치와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대립구도의 본질은 호남이냐 대한민국이냐, 여태 대립구도라고 보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대립에서 호남이 이기면은 호남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겨야지 대한민국도 살고 호남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호남의 그 저항 의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의 배후에 본인들이 피해자고 소수자라는 그런 굉장히 마이너 의식을 깔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안공항도 또 그 유족들이 추모공원 만들자, 유령탑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광주에 그렇지 않아도 5.18 같은 기념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호남에 계속해서 호남의 상징자사, 호남이 먹고 사는 도구가 이런 비극의 상징물,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는 상징물, 그런 것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제 새만금 잼버리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무안국제공항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지금 논란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9년도 착공 김대중 정부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 정치공항, 뭐 일부에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 뭐 하나갑 공항 이렇게 불립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이 무안국제공항, 여기에도 부패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저기 사실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막 집권했을 때 그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신규 대형 국책 사업은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언론도 호남 신공항, 그러니까 무안공항이죠, 그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빗나가지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무안하고 가까운 신안이 고향이던 이제 정권 시세에 당시 하나갑 씨가 입김이 작용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갑 공항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의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공항의 위상이 애매합니다. 그 입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처에 다른 공항들, 여수공항이나 광주공항과의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광주공항이 사실은 대체공항으로 만드는 셈인데, 이 그 광주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원래 군공항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무안의 사람들이 또 군공항은 데려오지 마라, 이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안공항이 이제 어떤 그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국제공항이 노선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새로 그 국제공항 이거 허가를 내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호남 지역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좀 그 노하우나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비극은 발생하고, 또 그 비극이 발생하면 그걸로 우리가 또 피해자다, 당했다,
이런 식으로 끌어 확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 증오감 이런 것도 결국 바탕에는 호남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 호남의 이해관계 이게 좀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뿌리가 깊군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대표님께서 다른 주제도 저희 펜앤드마이크 신문에 게재를 해주셨던데 이런 제목으로 게재를 해주셨어요. 칼럼인데 시대착오적 농민운동 봐주기가 민망하다 이런 글을 이제 어제 칼럼을 게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지난 22일에 진행됐던 전농의 트랙터 시 이 관련 문제를 좀 비판하면서 농민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데요. 시대착오적 농민운동 이렇게 좀 적시를 해주셨던데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쓰셨고 시대착오적 농민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여기 그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농업이 농민과 농업이 그 국가의 중심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한 몇 세기 전에 전 근대적인 농업이 그 국가 조선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농민운동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 전제를 깔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게 강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서 농민의 비중이 4%도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GDP에서의 비중은 2%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쓸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 그 슬로건이 무슨 뭐 전봉준 여기 깃발을 내고 전봉준 투쟁단 그리고 농민헌법 쟁취 이런 걸 내걸고 농업이라는 게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농민들 전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야기할 핵심이 어떤 주장이냐면은 농민들은 일종의 공무원 삼아 달라. 농사가 잘 때도 못 때도 무조건 국가 예산으로 먹여 살려달라. 자기네들은 여기 그 도시민들의 여기 마음의 고향이고 어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무조건 대우해달라.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전 근대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시장 논리가 합리주의가 작동한다면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상식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경찰차를 뒤집어 엎어도 자기네들은 농민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어른이니까 자기네들 행동은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아까쯤에 이게 호남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도 호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지만 그 근저에는 호남이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이 대한민국의 전 근대적 가치의 어떤 집약, 대표, 상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가치 이것을 중심에 깔고 있는 농민운동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제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썼습니다만 옛날에 그 박동진 명창의 그 텔레비 광고에 나와가지고 합숙사 쫙 펴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소중한 것이 이제 그런 광고를 했던 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 것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전 근대적인 이시조선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통 문화라는 핑계를 대고 전 근대의 가치가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좀 농민운동에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만 약간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농자재 천하대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농업사회, 과거에 이제 전 근대사회에서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전농이라든가 농면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준가격, 전량수매 기준가격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쌀 생산을 할 경우에는 뭐 농민들의 농업의 모든 그런 쌀 생산자들한테
뭐 전량 수매뿐만 아니라 수매행위 다 되지 않을 때 가격도 기준 가격을 다 기본소득의 변형된 형태의 기준 가격까지 이야기를 해서 현재 가격을 높여서 기준 가격을 해달라. 그래서 아예 상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형태로 계속 하는 게 결국은 이 정근대적 시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게 말씀하신 게 직불금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쌀에만 직불금을 줬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 이야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은 시장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사가 잘 되나 못 되나 그 시장에서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네들은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해 그러면서 또 시장 논리 작동을 반대하니까 여기 그 농작물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올해 그 사과 값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정상적으로 수입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가를 경제를 지탱하는 건 사실은 공업이고 산업이고 저기 그 도시 노동자들인데 도시 노동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농작물 식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거 뭐 다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 시대착오적인 농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논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받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농업 쪽이기도 해요. 저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쓴 돈이 국가 예산이 100조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우리나라 농업 생산력이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만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 LG CNS라고 LG 그룹의 IT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새만금에다가 3,800억을 투입해가지고 여의도 4분의 1 면적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2016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마트팜 단지 만들었으면은 그 새만금 문제 그 일단 해결하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농민단체하고 전라북도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반대 결의안 채택하면서 명분이 뭐였느냐. 재벌의 농업 진출 반대라는 것이 명분인데 결국 그것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의 합리화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스마트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본이 투입되고 기술이 개발되면은 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은 경자 유전의 법칙이니 뭐니 해가지고 농업은 농민들만 해야 된다. 근데 농민들이 사실 농민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농민들은 그 나이 드신 노인네들은 이제 농업도 거의 못하고 어떤 자들이 농민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국가 보조금 따내는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발달시킨 자들이 농민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또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여러 가지로 농민 단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여기 농촌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이 호남하고도 연결이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무안공항 참사와 연결된 호남 지역의 카르텔 그리고 현재 농민운동으로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문제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주동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